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고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좀 살펴봤는데 자, 다시 한 번만 더 살펴볼게요. 자,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바로 시작을 하고 바로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시작을 하고 이제 우리 처음에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새 프로젝트를 만들고 자, 프로젝트는 빈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 자, 프로젝트 이름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지정을 해주면 되고, 자, 여기에 있는 이 솔루션 및 프로젝트 부분은, 이제 가능하면 음, 체크를 해주자고 그랬죠. 이걸 체크를 안 하면은 디렉토리가 많이 생성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한다. 자, 솔루션과 프로젝트가 뭔지는 슬라이드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창이 만들어지죠. 음, 자, 이렇게 창이 만들어지고, 자, 어떻게 하냐 하면, 여기 이제 솔루션 탐색기가 이제 이렇게 생기죠. 솔루션 탐색기가 생기고, 혹시 솔루션 탐색기가 안 보이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보기에서 솔루션 탐색기를 이렇게 솔루션 탐색기를 이 버튼을 누르면은 솔루션 탐색기가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솔루션 탐색기를 닫았어요. 그러면 다시 솔루션 탐색기를 닫아도 만약에 보기에서 솔루션 탐색기를 클릭하면 솔루션 탐색기가 다시 열리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소스 파일,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소스 파일을 만들고 그 만든 소스 파일에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거를 컴파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소스 파일에서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추가 새 항목 자, 반드시 C++ 파일 선택을 하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테스트하고 이 파일의 확장자는 .c, .c, .cpp를 하면 안 되고 .c를 해줘야 된다. 우리는 C 플러스 CPP 하면 C++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고 우리는 C 언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C 언어하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창이 하나 생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봤던 게 여기에다가 한번 교재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부분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니까 쭉 살펴보고 자,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쭉 따라하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타이핑을 해봤죠. 자,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자, 실행하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어제 한번 해봤죠. 아이로 좀 헤드 월드하고 찍고 네. 자 여기까지 세미콜론을 반드시 찍어주고 자 그리고 자 타이핑을 이제 우리가 코딩을 그러니까 코딩하고 프로그래밍하고 이제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딩이라는 게 어떤 것들을 이렇게 쭉 작성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코딩을 하고 자 컴파일을 하려면 솔루션 빌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컴파일이 돼요. 솔루션 빌드 누르고 자, 여기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그러니까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코드에서 오류를 찾는 일을 직접 하지 않고 지금 바로 시작만 하겠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하면 이제 이게 결국은 실행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실행. 프로그램 실행. 자, 그러면 실행하니까 여기 이제 헬로 월드 글자가 찍혔죠. 헬로 월드 찍혔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출력까지 됐다. 자, 여기까지
이 한 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고 자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 쭉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공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실행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실행을 하는 거고 오케이 실행. 어제 했던 내용들 쭉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작성을 이제 우리가 C 언어는 뭐 대부분의 프로그램 언어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C 언어도 이 모든 프로그램은 다 함수의 집합이에요. 여러 함수들이 여러 개 만들어지면 함수들을 여러 개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뭐 물론 뭐 함수 하나만 가지고도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도 있고 n 개의 함수를 가지고 함수의 집합은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함수는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작성된 독립적인 코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함수에는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함수는 지금 보는 것처럼 함수의 입력하고 출력에 아마 여러분들 좀 생소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타입 형태예요. 형태. 함수의 입력 형태 그리고 출력 형태. 그래서 이 형태라는 것은 뭐 이게 뭐 문자인지 숫자인지 정수인지 실수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함수 이름이다. 오케이. 자 이런 부분 함수 입력, 출력 그리고 함수 이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실제로 함수의 몸체 우리가 실제로 작성할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는다.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내용도 쭉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순차적으로 쭉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실행을 한다. 그리고 함수 안에서 이 리턴 문장을 만나면 함수 끝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함수 끝내겠습니다. 라는 뜻이고 그런데 간혹 이 리턴을 안 써줄 때도 있다. 안 써줄 때도 있고 생략할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이 중괄호를 만나면 중괄호를 열고 닫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으면 함수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자동으로 종료된다. 좀 더 구체적인 건 우리가 진대로 좀 나가면서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실습을 쭉 해봤을 거라고 보고 자 출력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아마 만들어 봤을 거라고 보고 뭐 크게 전혀 복잡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만들어 봤을 거라고 보고 자 이 부분만 조금 더 그래서 오류 수정 및 디버깅이 사실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그래서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자, 오류 및 수정, 그러니까 이 컴파일이나 실행 시간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오류는 세 가지 종류의 오류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종류. 컴파일 시간 오류, 어, 런타임 오류, 로지컬 오류. 자, 컴파일 오류, 런타임 오류, 로지컬 오류가 있어요. 자, 이런 오류가 있고, 이런 오류들은 우리는 어떻게 찾아서 수정해줘야지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프로그램 실행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오류 중에는 이 에러가 있고 워닝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 워링 같은 경우에는 워링은 있어도 실행은 돼요. 컴파일도 되고 실행은 돼요. 근데 단지 우리한테 컴파일러가 우리한테 이건 뭔가 잘못될 소지가 있고 뭔가 잘못돼 보이는데 뭔가 이 경고 메시지를 줄 테니까 이 부분 잘 살펴보세요. 그런데 실행은
해줄게 라는 뜻이고, 오류가 있으면, 에러가 있으면 실행이 안 된다. 오케이, 실행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뭐 사실은 에러하고 경고 둘 다 잘 찾고 찾아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우리가 경고는 무시할 수 있지만 오류는 무시할 수 없다. 오케이. 오류 수정 과정은 뭐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잠깐 살펴봤고,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창이 보이. 자, 지금 제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 마지막 부분 세미콜론을 지웠어요. 세미콜론을 지우고 프로젝트 빌드를 해볼게요. 컴파일을 해볼게요. 솔루션 빌드 버튼 눌러봅시다. 자, 그러면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이런 메시지가. 자,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돼요. 자, 메시지가 사실 전혀 겁먹을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쭉 읽어보면 되겠죠. 구문 오류, 뭔가 문법적인 오류가 있다라는 뜻이고, 세미콜론이 리턴 앞에 없습니다. 뭐 이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줬죠. 세미콜론이 없다고 그러네. 그럼 찾아서 세미콜론을 찍어주고 다시 솔루션 빌드 하면 어떻게 됐어요? 성공됐죠. 그러니까 사실 뭐 아주 너무 간단한 오류의 예제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오류가 발생을 하면 차근차근 찾아야 된다. 차근차근 찾아야 된다. 자, 오케이. 그리고 오류의 종류가 꽤 많이 있어요. 이제 오류 종류들이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더블 코테이션 따옴표를 없애고 빌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뭔가 오류가 많이 나오죠. 오류가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 이 에러, 워닝, 에러와 워닝이 여러 개 있으면 이 중에서 제일 위에서부터 하나씩 잘 살펴봐야 되고, 헬로 선언되지 않는 식별자 뭐 이런 좀 말이 있고, 프린트F 형식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문 워드 식별자가 없습니다. 이스케이프 시퀀서가 잘못되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이 따옴표가 없습니다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없죠.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이럴 때는 이 라인에서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 넣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프린트F가 뭔지도 아직 우리가 지금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지금 프린트F에서 더블 코테이션도 빼보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오류가 나면 이 오류 메시지를 보고 그 오류 메시지에 가서 그 해당하는 라인에 가보면, 지금 보면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오류가 발생한 곳으로 이 커서가 자동으로 옮겨져요. 그 해당 라인에 가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차근히 식별을 찾아보면 오류가 잘 보일 것이다. 그리고 수정을 하면 된다. 자, 오케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찾아보면 된다. 찾아보면 되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논리 오류예요. 논리 오류. 자, 논리 오류라는 것은 컴파일도 문제 없고, 그리고 실행할 때도 문제는 없어요.
문제 없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헤이 굿모닝을 이 아랫 라인으로 만약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 출력해 보니까 한 줄로만 나왔죠. 우리는 두 줄 출력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사용자의 의도는 두 줄인데 한 줄로 출력됐어요. 근데 뭐 한 줄로 출력된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오류를 발생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사용자 의도와는 다른 형태의 다른 방식의 실행이 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논리적인 오류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논리적인 오류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한 칸 다음 라인으로 띄울 수 있게끔 이제 이 부분도 아직 우리가 자세하게 배우진 않았는데 슬래시 n 하면 한 줄 한 줄 다음 라인으로 라인을 넘기는 다음 라인으로 라인을 넘기는 이 표시이고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하면 됩니다. 네. 오케이. 자, 그리고 논리 오류를 찾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의 어떤 실행 결과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단서를 찾아서 이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찾아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게 이제 나오는데 뭐 범죄 수사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원인을 찾고 그걸 찾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프로그램 크기가 커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하나씩 따져보면서 오류를 찾아야 된다. 지금은 프로그램 덩치가 크지 않으니까 이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처음에는 프로그램 덩치가 커지면은 논리적으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차근차근 따져봐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 프로그래밍을 좀 여러 번 계속 많이 해서 경험이 쌓여야지 여러분들 쉽게 오류를 유추하고 찾을 수 있다. 오케이. 자, 디버그를 이제 지난 시간에 내가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디버그 사용 방법을 얘기를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어, 이 비주얼 스튜디오의 아주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한 줄씩 실행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헬로 월드 그리고 하고 굿모닝이라는 두 문장이 만약에 이제 있어요. 자, 빌드하면 컴파일은 잘 되고, 여기서 자,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주 좋은 게 한 줄 한 줄 실행되면서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차근차근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또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작을 이해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아주 좋다. 자, 디버그 메뉴에 가서 F10번 한번 눌러볼까요? 이 프로시저 단위 실행. 이게 이제 단축키는 F10번인데 어쨌든 프로시저 단위 실행 눌러봅시다. 자, 누르면은 여기 왼쪽에 화살표 같은 게 보이고 이 화살표가 실제로 현재 CPU가 실행하고 있는 명령어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뭐 여기는 명령어는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F10번 다시 한번 더 눌러볼까요? 다시 F10번 눌렀어요. 자, 그리고 다시 F10번 또 눌러볼까요? 이 한 줄이 CPU에 의해서 실행이 됐어요. 한 줄이 헬로 월드가 여기서 실행이 된다. 그리고 또 한 줄이 굿모닝이 여기서 또 실행이 된다. 실행이 돼서 화면으로 출력이 됐죠. 그리고 다음 화면
위턴 문장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함수를 끝낸다고 그랬죠. 함수를 끝낸다. 근데 이와 같이 한 줄씩 한 줄씩 실행하고 그리고 그 실행한 결과를 화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방법을 사용하면 프로그램 실행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혹시나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찾을 때도 잘 쉽게 찾을 수 있다. 자, 여기 보면 이 디버그를 사용하는 방법을 쭉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F10번, F9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프로그램 우리가 좀 덩치가 크지면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다 각자 잘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오케이.